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5월 17일입니다. 오전인데요. 제가 계엄 이후에 조기 대선 과정에 대해서 이준석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29일부터 사전선거 투표 들어가니까 한 열흘로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투표일이. 근데 이준석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말이라서 찍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준석과 한동훈은 반드시 정계 은퇴를 하고 재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랬는데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 과정에서 국힘에 지리멸멸하고 똥덩어리가 된 것을 보고 이준석이 얼마나 국힘의 표를 뺐을 것인가 하고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준석의 팬코, 이준석의 그 애들이 그 하는 짓을 보면 진짜 기가 찹니다. 그 시사평론하는 애들은 장성철이라는 그 쌈마이 하나만 이준석 당에 속해가지고 차칭 보수라고 그러면서 이준석, 걔는 이준석 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좌파, 우파 이준석파입니다. 장성철이라는 놈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5, 6개월 동안 정주재라는 놈하고 조갑재라는 놈 또 몇 놈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극우 지식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걔네들이 이준석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또 한동훈만이 될 수 있다. 한동훈과 이준석을 족붙이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또 근래 와가지고 그 두 놈이나 또 여러 명들이 그 이재명을 지지하고 쉽게 말해서 제명 비청가, 명비어청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이게 말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집권자를 갖다가 가지는 게 국민이다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여기저기에 사변적으로 지금 휘둘려서 그래. 그게 유튜브의 악성인 지금 영향인데요. 그 시사평론가다 싹 없애야 됩니다. 명문만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보면은 CBS 노컷뉴스 김현정이 그 얍삽하게 생긴 옆에 김무성이하고 유인태가 나오죠.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사평론가 이 얼치기들 이거 돈 벌려고 몇 가지 뛰어가다 그거 싹 없애야 돼요. 응? 그 다음에 민주당 애들은 이제 김상욱을 영입했고 또 이재호까지 영입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그거를 얼치기 유튜브 시사평론가들이 하중일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정치에 있어서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좌파 우파가 망가졌고 진보 보수가 망가졌고 중도가 망가진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준석이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의 성비위 문제로 박해당하고 탈당하고 지당을 차리고 끊임없이 걔네들과 팬코 애들이 모든 세력을 난자한다는 거죠. 그럼 이준석이가 그만큼 훌륭하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를 국민들은 봤고 저도 유심히 봤었죠.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 일이 지금 한 11일, 12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국힘 이것들도 이준석하고 단일화만이 살 것이다. 이길 수 있다. 이제 못 이깁니다. 그게 어제 그저께 MBS 갤럽조선으로 다 나왔죠. 준석이하고 김문수하고 합해봐야 이재명하고 15% 차이 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석이라는 애가 정치적인 확장과 지 존립감을 위해서 국힘의 표를 뺏는 과정이었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준석이가 이재명 민주당 좌파 표를 못 가져온다. 응? 그럼 국힘이 썩고 뭉거려지고 이준석이가 3년 동안 윤석열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국힘만 무너뜨리려고 그랬으니 그 시사 유튜버 얼치기 평론가 앵벌이 유튜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준석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은 너무나 큰 약점을 갖고 있어요. 능력이 검증이 안 됐어요. 경험이 부족해요. 그럼 능력이 검증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하면은
안정감이 없고 대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프레임이 걸린 게 얘는 갈라치기를 해요. 응? 가장 극악적인 갈라치기가 20, 30대 남녀 청춘을 갈라치기 했다는 거라고 저도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하버드 졸업해가지고 예일대 교수가, 이준석은 한국 정치에서 끊어내야 한다. 트럼프도 청년을 갈라치기 안 했다. 어떻게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할 청춘 남녀를 갈라치느냐. 악성이다. 이준석을 한국 정치판에서 축출시켜라. 그런 칼럼 기고를 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국힘 저것들은 망가졌어요. 깨야 된다니까요. 대선 전에 깨야 돼요. 오늘 윤석열이 탈당을 했죠. 그거하고 보수 결집은 되나 중도 보수라든가 중도층이 안 간다니까요. 국힘 쪽으로. 그러면은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가 이준석한테 가느냐의 문제인데 안 가요. 쟤는 맨날 2030 압도적 새로움, 압도적 승리 이러는데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그게 아마 고착화되는 과정인데, 그럼 이준석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고 정치에 대안이 될 수 있고 미래를 갖다가 책임질 수 없으면 벌써 얘가 15% 넘었어야 돼요. 응?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 얼치기 평론가, 특히 조갑재, 정규재 이런 녀석들이 이준석 밀다가 안 되니까 김종인이도 그렇고, 이제 한동훈 밀다가 한동훈도 안 되니까 둘이 접붙이려다가 안 되니까 이재명 싹 돌아버렸죠. 근데 내부적으로 보수 내부를 보고 국힘을 보면은 이것들도 설랑설레 하는 거예요. 응? 맨날 새로운 인물만 찾고 그러죠. 이준석은 새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안철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정치에 들어온 애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윤석열이라는 귀귀한 놈을 끌어들이고 한동훈이랑 껍데기 뚜껑을 끌어들여가지고 보수가 망할지 몰라요. 그럼 그들의 대타로 이준석을 찾았다는 거죠. 보수층 일부가. 그 합리적 보수가 아닙니다. 이준석은. 걔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진보도 보수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중도라 그러다가 자기는 중도도 아니다. 나는 이념적 정체성을 멀리한다. 그게 걔 3년 과정인데 근래 와가지고는 나가 적통 보수다. 내가 보수의 중심이다. 적장자다. 김문수를 쳐야 된다. 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재명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제까지 나온 거 보면은 얘 지지율이 상당히 7, 8%, 뭐 9%까지 가요. ARS 여론조 5%에서 9%까지 갑니다. ARS 면접조사 이런 거 다 보면은 그것도 상당한 겁니다. 얘의 목적은 보수의 대안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얘의 목적은 개혁신당 3명의 꼬마 정당도 아니야 그거. 옛날에 노무현의 꼬마 민주당은 전부 다 지역구 출신이에요. 얘가 갖고 있는 거 5명 됐었죠. 당대의 그 정치인들이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들이 꼬마 민주당을 차렸어요. 이기택, 노무현, 또 뭐 유인태도 있었나 그때? 하여튼 그런 사람들. 얘는 지 혼자 3%로 당선돼가지고 비례대표 간신히 2명을 했는데 그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움직입니까? 그리고 지금 공약을 갖다가 10대 공약이라고 내가 봤는데 공약은 다 빌공짜예요. 그 공약을 보면 갈라치기가 엄청 들어갑니다. 2030 남자애들만을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에요. 정국토와 국민과 미래를 아우르는 공약이 없어 아주 짜집기를 하고 아주 잔망스러워요. 그렇다고 뭐 이재명의 공약이 우수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요번에 얼마나 지지력을 확보하고 국힘을 흡수하느냐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 영향력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영향력으로 3강이다, 3명의 대선 후보다 하고 띄우고 있죠. 그리고 더 심각하고 더 등신 같은 짓이 뭐냐 하면은 저 조선하고 중앙 때문에 보수가 망했다니까요. 조선중앙이 이준석을 쫓아낼 때 앞장서더니 근래 와가지고 국힘이 무너지고 김문수가 안 되니까 자꾸 단일화를 말을 하죠. 칼럼이나 사설에서. 근데 단일화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이준석이가 바보가 하는데 단일화, 무너지는 당, 지는 당에 단일화 할 수도 없고, 그건 안철수가 과거에 윤석열을 단일화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을 안철수가 그 당시 5, 6% 지지율은 있었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중도 보수라는 스펙트럼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얘는 똑같은, 보수로부터 튀어나온 애야. 안철수는 진보 중도에서 보수로 들어온 애고, 엉뚱한 짓을 조선중앙과, 얼치게 평론가들이 되뇌인다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얘가 공격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준석이하고 김문수하고 합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근데, 환상을 꾸고 있어, 국힘놈들이. 김문수를 띄우고,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이준석과 단일화하면 이재명한테 이길 수 있다. 그건 되지도 않아요, 요번 선거판에서는. 준석인 준석이대로 살게 하고, 국힘 저것들은 요번에 어차피 지는 거니까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력이 나오는 걸 심판해서 입증을 해서 깨줘야 돼요. 그래야지 보수가 살아요. 그거 국힘 붙잡고 3년 동안 우리 107석이나 갖고 있어. 뭘 할 수 있는데? 107석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당장에 지방선거 대표할 거고 내년 지방선거 이재명이가 정광석화 같이 국힘을 무너뜨리고 다 구속시킬 건데 윤석열이 쫄다구들 한동훈이 하고 해가지고 그거 살리려고 국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파 보수가 아니에요. 깨야 돼요. 그럼 이준석이는 얘가 진짜 장망스럽고 기술적이고 어느 정도 촉은 있어요. 저거 어차피 깨진다. 난 여기서 영토 확장이 들어간다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너무 크게 다룬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까? 김문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이재명보다. 이재명은 제일 최롱성이야. 50% 전후의 지지율이 확보됐어. 그럼 지가 살기 위해서 국힘을 무너뜨려야 돼. 국힘의 노인네들을 끌고 와야 돼. 국힘에 가 있는 2030 일부도 끌고 와야 돼. 그래서 그게 갈라치기예요. 얘가 하는 게. 얘가 무슨 적통보수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이하고 한동훈은 반드시 정계에서 퇴출시키고 제거시켜야 된다. 근데 근래 와서 말하는 거 우리 한동훈 지새끼는 진짜 쌈마이고 등신이가 한동훈부터 제거시켜야 된다. 저거 국힘에 놔두면 큰일 난다. 쟤는 지금 당을 차리고 나가거나 이준석 같이 뭐 세력 확보도 안 돼요. 동훈이 저거는. 이준석 따라다니는데 주로 남자애들이죠. 30대 20대 남자애들 그 주력이에요. 그 다음에 5069 아줌마 할매도 있어. 근데 동훈이는 할매뿐이 없어. 할매뿐이 돈 보내주는 할매 그거 가지고 무슨 정치 계획을 합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수의 대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석이 같은 경우도 한동훈하고 대치관계를 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그 팬코 애들이 공격하죠. 왜? 자기 대권은 한동훈이하고 이준석이다. 미래는 한동훈이하고 이준석이다. 둘 다 틀린 놈들이에요.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 정치고, 진짜 안철수 같이 말이야, 뭐 윤석열 계엄 이후에 몇 개월 동안 말이야,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일어날 것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하는 거 보면은, 김문수만 조질나게 공격하죠. 얘가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나이를 또 대비하죠. 나는 40세야. 김문수가 74세야. 내가 40세가 74세를 대안으로 할 거야. 늙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뽑을 수 없지 않냐. 나같이 젊고 싱싱한 사람으로 세대 교체해다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항상 하는 게 이런 거죠. 또 말씀드립니다. 얘가 노약자하고, 적을 줬어요. 그죠? 노인네들하고 적을 줬죠. 그거 지금 갖고 나오는 게 국민여금 개혁안을 갖다가 비판하고, 과거에 6070을 갖다가 2030이 대체해야 된다 그러고, 또 전장령 사건 갖고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성군 어쩌고 저쩌고, 여가부 폐지 그러고, 또 지금, 지난 과정부터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2030 남자와 2030 여성,
그걸 대립구도로 놀고, 야, 뭐, 자식아. 2030 남자애들은, 특히 20대 남자애들은 덜 푸른 애들이에요. 그 여성들은 싹 돌아서게 했다고 얘가. 근데 자긴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지난 대선에 갖고 나온 거 2030, 5060에 3040 포이론 갖고 나왔죠.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때 안철수가 안 들어갔으면 윤석열이랑 기괴한 놈이 대통령 될 리가 없었죠. 근데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또 나이가 적어요. 노인네하고 자기가 젊다고 갈라치기예요. 이는 등신입니다. 등신. 지금 트럼프가 나이 80세예요. 대통령 2번 했어요. 아니, 문수가 75세고 지금 40세. 압도적 새로움, 압도적 승리. 아니, 나이 가지고 무슨 상관, 나이가 40세면 얘가 그동안 한 게 뭡니까? 김영삼도 40대, 김대중도 40대, 40대 기술원에 나왔다. 그만큼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죠, 얘가.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이, 아주, 척박한 민주화 투쟁을 하고 목숨을 내던 적도 없었고, 그들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살리기 위한 응원한 투쟁도 없던 놈이 깜짝깜짝 대는 애가 김영삼, 김대중 갖고 나오고, 얘네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당대표 될지. 그때는 뭐 마크롱을 끌고 나왔잖아요. 지금은 마크롱 이야기 안 해요? 마크롱이 그때 38인가 42인가. 마크롱이 지금 연금개혁 하다가 날라갔잖아요. 근데 이놈은 마크롱의 계획이 뭔지도 지가 알면서도 2035, 난 나이만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근래 요번에 어선 와가지고 노무현 정신을 팔아요. 노무현이 꼬마 민주당을 차릴 때가 43세였다. 노무현이가 양진영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압박하면서 계획을 위해서 정치를 주도했다. 그거는 노무현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막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면서 옳은 소리를 했습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냥 나이가 요 노무현이 김영삼, 김대중이하고 40대, 자기는 40대, 그 사람 40대 초중반이니까 등치를 시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 갈라치기예요. 세대 갈라치기. 얘는 세대를 갖다가 교체를 하는데 그건 세대 교체가 될 수 없어요. 말씀드릴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가 언제 세대 교체를 외쳤습니까? 정치 교체를 외쳤지?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 얘가 민주화 투쟁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김문수가 나이가 75세 아닙니까? 나 40세, 김문수 75세. 그거를 또 이제, 노인과 젊은이, 얘 젊지도 않아요. 얘는 몽달귀신이 될 거야, 몽달귀신. 또 내가 험악하게 말하는. 결혼도 안 한 몽달귀신이 어떻게 국가를 갖다가 통치합니까? 예? 윤석열이가 군에도 안 갖다 놓고 애 새끼도 안 낳고 개 고양 11마리 따지면서 아동정책, 복지정책, 의료정책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얘가 뭘 알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내부적으로 환상과 논리만 가지고 정치가 되면은 아니 대한민국 하버드 출신 석박사도 많아 박사죠. 그들한테 맡기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를 갖다가 자꾸 띄우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윤석열이가 탈당을 했고 이제는 이준석이가 국힘으로부터 더 지지력을 더 못 뺏어갈 거고 국힘은 일단 뭉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얘가 지금 6, 7% 나오고 그런다 칩시다. 근데 비호감이 항상 1이에요. 근데 비호감, 내가 비호감인 것은 양당의 견제를 받아서 그런다. 아니, 그럼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비호감보다 호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 국민들이 이재명한테로 모인다는 거죠. 왜? 국힘도 싫고 이준수도 싫어. 그게 나타나는 건데, 이놈은 양당 견제받아서 그렇다 그러고, 또, 지가 비호감 1위, 안철수도 비호감 1위였어요. 전번에 서울시장 나올 때. 이런 놈입니다. 다 끌어들여 지 중심으로. 그런데 압도적인 새로움도 없고 압도적인 승리도 없다는 거죠. 그 국힘 애들도 등신이에요, 등신. 자, 또 중얼거리다가 이 앞에 쭉 붙일게요. 트럼프 청년 갈라치기도 안 한다. 트럼프도 청년 갈라치기도 안 한다. 한국 이준석 끊어내야 한다고 예일대 교수가 공개적이했다. 이 예일대 교수 하버드 석박사고,
이준석이는 하버드만 팔고, 난 미치겠다. 아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 나종호라는 사람도 옛날에도 몇 번 나왔어요. 나종호 예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 친구가 많이 저격을 하는데, 이준석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갈등만 부추기고 혐오만 삼는 정치인이다. 잘라내야 한다. 싹을 잘라야 한다. 저도 똑같아요. 근데 국힘이 저것들이 너무 망했으니까 혹시나 이준석 쪽으로 결집을 하면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큰 해악을 끼칠 정치인이다. 인용 안 하고 그 영어로 할 적에. 또 만약 한국계 미국은 2세에게 한국계라는 이유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그것도 비아냥된다 하면은 그건 인종차별로 당장의 정치권에서 퇴출된다. 또 외신에서 이준석을 한국의 제이디 벤스, 뉴요커, 한국의 트럼프라고 묘사하는데 이준석에게 따라다니는 남녀 갈라치기 논란에 관련해서 어떤 극우 집단 트럼프조차도 청년 갈라치기는 안 한다. 나라의 미래를 망칠 위험성에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국가 위기에 있는 청춘 남녀를 싸움 붙이는 정치인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니냐. 대한민국에 필요한 청년 정치는 갈라친 청년들을 통합하는 게 정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자양분 삼는 이준석은 이제 싹을 잘라내야 한다. 이거 맞아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왜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은 놈한테 휘달리는지 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윤석열 때문이에요. 이까지 하겠습니다.